안녕하세요. 그림책 강의 이석금입니다. 네, 오늘은 69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나와 너입니다. 나와 너는 앤서니 브라운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 포스트 모던 그림책인데요. 특히나 골디락스 앤 쓰리 베어스라는 원작이 패러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선형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골디락스 앤 쓰리 베어스 이야기가 골디락스 이야기, 그 다음에 곰 세 마리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의 이야기가 각각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어느 순간에 이 이야기 두 이야기가 합쳐져서 하나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글과 그림은 대조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골디락스의 이야기는 글 없는 그림책의 형식을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림의 그 색깔은 모노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곰 세 마리의 이야기는 일반적인 그림책처럼 글이 있고 그림이 있는 그림책이고요. 그 다음에 곰 세 마리의 이야기는 칼라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는 앤서니 브라운이 우리 친구 하자, 그 다음에 공원에서 일어난 이야기에서 다루었던 중산층의 삶과 네, 좀 힘든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계층의 삶을 갖다가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의 의사소통, 가족들이 소통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작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앤서니 브라운이고요. 앤서니 브라운은 수상이 케이트 그린어웨이를 1983년 고릴라로, 1992년 동물원으로 2회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2000년에 수상하셨죠. 그리고 주요 작품으로는 맨 처음에 이제 만드신 작품이 우리 친구 하자였어요. 이 우리 친구 하자에서 사람의 모습을 고릴라의 모습으로 바꾸었고, 그리고 이야기를 각각 네 명의 관점으로 나누어서 네, 그렇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공원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사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에 돼지책 나와 너, 나의 프리다가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책 강의에서 앤서니 브라운의 작품으로는 돼지책, 공원에서 일어난 이야기, 터널, 이런 것을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나와 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골디락스 앤 쓰리 베어스라는 작품이 원작입니다.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를 패러디한 작품으로 골디락스 이야기와 곰 세 마리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곰 세 마리 이야기의 주인공인 아기 곰은 아빠 곰, 엄마 곰하고 함께 살았죠. 어느 날 아침에 죽이 너무 뜨거워서 죽이 식기를 기다리면서 곰 세 마리는 산책을 갔죠. 반면에 골디락스의 이야기에서 골디락스의 이야기는 글 없는 그림책으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소형 공영주택에서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골디락스가 외출을 나갔다가 엄마와 함께 외출을 갔다가 엄마가 햄과 소세지 파는 가게에서 그 윈도우로 하염없이 그것을 보고 있을 때 골디락스는 그때 때마침 날아가는 풍선을 보고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발문입니다. 친구들은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보통 이 이야기까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영국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친구들은 글 없는 그림인 골드락스의 이야기를 알 수 있나요? 이 그림책에서 보면은 골디락스의 이야기는 글 없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친구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갈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이에요. 앞표지와 뒷표지입니다.
앞쪽은 굉장히 밝게 돼 있죠. 네, 이 초록 잔디 위에 네, 평상복을 입은 곰 3마리 식구들이 있죠. 네, 근데 저기 뒤쪽으로 보면은 모노톤으로 되어 있는 주택 앞에 아주 작은 아이가 네, 모노톤으로 그려져 있죠. 이 아이가 골디락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금발머리를 한 골디락스가 이렇게 우중충하게 나오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소형 공용주택에 살고 있는 이 아이 모습에서 우리는 뭐를 찾을 수 있냐면요. 주택에 소형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 아이는 가난하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잔디밭 위에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도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잔디밭이 그 단독주택 있죠. 단독주택의 잔디 그러면 공원에서 일어난 이야기에 보면은 그 단독주택이 나오고 그 옆에 이 잔디밭이 나오잖아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을 연상시키는 잔디밭 위에 네, 세 식구가 지금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거죠. 평상복인데도 네, 아주 밝게 그려져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단독주택, 그 멋진 단독주택에 사는 보유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 그리고 제목에서 보면 나와 너하고 이렇게 대비가 되잖아요. 나하고 너 또렷이 두 개예요. 그죠? 상대가 있다는 거죠. 상대가 있는 대조적인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걸 살펴봅니다. 면지가 두 가지 색깔로 되어 있네요. 예, 하늘색, 그 다음에 이 노란색. 노란색은 여기 풍요로움을 나타내죠. 그래서, 공원에서 일어난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찰스 집을 나타낼 때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가을 풍경이 노란 이 황금색이 많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 네, 그런 전경이 나오죠. 그래서 그 집은 중산층이고 부유하다는 것을 색깔로 나타내 주고 있죠. 네, 다음 여기는 판권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속표지입니다. 속표지에서도 나와 너 이렇게 대조적인 두 개의 개체처럼 여기도 아기곰 부유하게 생긴 아기곰하고 이쪽에 우울하고 가난하게 보이는 모노톤의 그 골디락스가 있죠. 자, 여기 곰 집부터 먼저 나와요. 우리 집이에요. 그런데 3자가 나오죠. 우리 여기 번지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3의 의미가 곰 3마리예요 하는 3의 숫자일 수도 있죠. 1층에 아기곰, 2층에 엄마, 그 다락에 아빠곰이 있죠. 그 뒤로 나오는 나무가 있을 텐데 그 나무나 여러 가지 철탑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옆에 내려오면은 여기 뭔가 이렇게 꼴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공이 붕 떠서 있어요. 공이 가라앉지 않고 붕 떠서 있어서 이게 이제 앤서니 브라운이 한 번씩 그리는 초현실주의 있죠. 그런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울타리가 있는데요. 이 울타리에 하나가 지금 바가 하나 빠져 있죠. 그리고 아이들 같으면 찾아내요. 쭉 가다 보면 여기서부터는 곰 형상을 한 세 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아이들은 찾아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그림이 잘렸는데요. 여기 지금 안 나온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늑대의 모습이 안 나왔어요. 그림이 잘렸는데요. 여기 조금만 더 있으면 여기 늑대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늑대 모습을 보고 늑대가 있네 이것만 할 수도 있지만 원작에서 골디락스가 숲속으로 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숲속인가 보다 하는 느낌을 주는 늑대가 등장하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여기 다음 페이지부터는 골디락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왼편에 골디락스 이야기가 오른편에 이제 곰 3마리 이야기가 대비되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엄마와 골디락스가 아주 모노톤으로 되어 있는 아주 딱딱한 이 벽돌집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는데도 보면 지금 이거 엄마랑 아이랑 손을 잡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는 엄마대로 주머니에다가 양손을 다 집어넣고 아이는 아이대로 그러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답답하게 앞에 뭔가가 건물로 막혀 있죠. 그리고 벽으로 이렇게 벽돌로 아주 그 따뜻한 느낌은 없고요. 아주 차가운 느낌으로 이렇게 벽돌이 계속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엄마는 지금 하염없이 여기 소시지하고 햄하고 막 고기하고 파는 이 가게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고요. 아이는 지금 여기 그림자가 있죠? 그리고 풍선이 이렇게 아이 앞을 지나가요. 아이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죠. 네. 자, 곰 이야기는 아빠, 엄마, 그리고 내가 살고 있어요. 그 다음 아이는 풍선을 따라서 풍선을 바라보고 풍선을 쫓아갑니다. 풍선은 점점 아이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아이는 막 따라서 가다 보니 헉! 뭐예요? 풍선은 날아가 버리고 나는 어디에 와 있지? 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걸 지금 인식한 거죠. 어느 날 아침 엄마는 죽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죽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죽이 식을 동안 공원에 가서 산책이나 하고 올까? 아빠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책을 나갔지요. 네, 여기 잘 보시면 죽 그릇 위쪽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잔에 보면은 이제 스푼을 놓을 때 사용 안 했을 때에는 컵 위쪽에다가 뒤쪽에다가 스푼을 놓죠. 그러면 이제 커피나 설탕을 넣고 저을 때는 커피 스푼을 들어서 잔을 접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이렇게 놓죠. 그것처럼 지금 지금 죽그릇 뒤에다가 스푼을 놓아 두었어요. 아이는 지금 길은 잃은 상태죠. 골디락스가 길을 잃고 쳐다보니 이렇게 막 창문도 깨지고 벽이 가로막고 있고 이게 답답한 벽 사이를 지나가야 되고 이러면 아이가 굉장히 불안한 걸 나타냅니다. 네, 불안해졌어요. 길을 잃어버렸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수그리고 가다 보니 여기 그림에 지금 골디락스가 공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여기에 문이 열렸다고 이 아이가 들어갔을까요? 저는 그림에는 안 보이는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침에 엄마가 아이랑 나와서 소세지 파는 가게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거는 이 두 사람이 엄마와 골디락스가 아침을 제대로 먹었겠어요? 저는 안 먹었다 보거든요. 그러면 이 골디락스는 이 문이 열렸다고 이 공집에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죽을 끓여놨는데 그 죽 끓인 냄새 있죠. 그 냄새를 맡고 배가 고프니까 이 아이가 들어간 거예요. 그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아빠는 아빠 회사 이야기를 하고 엄마는 엄마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전형적인 부부 생활에서 맞벌이 부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냥 딴청을 피웠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의사소통이 되나요?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아빠는 아빠 얘기, 엄마는 엄마 얘기하고 나는 나대로 다른 일을 하고 있고, 그죠? 네, 여기에서 뒤에 보이는 이 둥근 나무 있죠? 이 나무를 잘 보세요. 자, 그래서 골디락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예요. 와서 큰 그릇에 죽을 맛보니 너무 뜨거워서 두 번째도 뭐 어쨌어요. 그래서 세 번째 알맞게 식은 죽을 한 그릇 다 먹었어요. 맛있으니까 본인은 배가 고프고 죽은 맛있으니까 아이가 다 먹었는 거죠. 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빠는 자동차 이야기를 하고 엄마는 집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냥 딴청을 피웠죠. 세 사람 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여기요. 그럼 돌아오는 길이면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나요? 아까 어떻게 돼 있었어요? 제일 큰 나무, 그 다음에 가는 나무, 이렇게 크게 점점 작은 나무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돌아오는 길이면 작은 나무, 중간 나무, 큰 나무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똑같이?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앞에 그림하고 다른 거는 아이들은 찾아낼 거예요. 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이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오! 이렇게요. 나뭇가지가 없는 나무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나무인가? 공인가? 이렇게요. 앞에도 있었어요. 앞에도 여기 나뭇가지가 없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있었어요. 너무 막, 오, 기괴하다. 네. 초현실주의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골디락스는 의자에 앉았어요. 아빠 의자에. 엄마 의자에 앉아봤죠? 아기곰 의자에 앉아봤어요. 아, 너무 딱 맞다고 생각했는데 의자가 부서져 버렸어요. 자, 그 다음 집에 왔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아빠는 엄마가 열어둔 거라고 하고 엄마는 아빠가 열어둔 거라고 했어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지요. 골디락스는 의자에 앉아봤다가 이제 2층으로 올라갑니다. 항상 단독주택에는 2층에 침실이 있어요. 아래층에는 부엌하고 거실이 있죠. 네.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침대방으로 올라갑니다. 자, 아빠가 죽 그릇에 숟가락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말했어요. 이거 참 웃기는 일이군. 엄마도 숟가락을 보고 말했죠. 정말 웃기네요. 내 죽그릇은 말끔히 비워져 있었어요. 난 하나도 안 웃겨요. 누가 내 죽을 다 먹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자, 골디락스는 2층 침대에 올라가서 아빠 침대에 누워봤죠. 엄마 침대에도 누워봤어요. 아, 그런데 아기곰 침대가 마음에 들어서 거기서 잠이 들었어요. 자, 아빠 곰입니다. 잠깐, 누군가 내 의자에 앉았어. 아빠가 말했어요. 내 의자에도 누군가 앉았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나는 소리를 질렀어요. 누군가 내 의자에 앉아서 의자가 망가졌어요. 아빠가 소곤소곤 말했어요. 위층에 올라가 보자. 당신이 앞장서. 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같은 가구인데도 앞에 여기 골디락스가 앉았던 의자하고 같은 의자일 텐데 골디락스가 앉았던 이 의자는 모노톤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곰 3마리네 집에 의자는 이렇게 칼라색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두 이야기 골디락스의 이야기는 모노톤으로 그려진다 했죠. 이렇게 같은 의자가 모노톤이다 칼라판이다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변화하고 있어요. 우와, 이 아이가 한참 잠에 빠졌다는 것을 아이 모습을 크게 그려서 지금 한참 잠을 자고 있어요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조심해 여보, 아빠가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2층으로 올라갑니다. 아빠 모습이 이렇게 크고 골디락스는 지금 아기곰보다 더 작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아빠 곰하고 엄마 곰은 화가 나서 쳐다보고 있지만 아기곰은 어쩐지 화나는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털이 서 있고 눈이 막 이렇게 인상을 찡그리고 있어야 되는데 아기곰은 털도 서지도 않았고 눈도 찡그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골디락스를 보고 있죠. 우리는 안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 이런 누군가 내 침대 위에 누웠나 봐. 아빠가 말했어요. 어머나, 내 침대에도 누군가 누웠어요. 엄마가 소리 질렀어요. 으악! 내 침대에는 지금 누군가 있어요. 내가 말했어요. 자, 여기 골디락스 봐요. 아주 작게 그려져 있죠. 근데 골디락스가 눈을 떴잖아요. 이 눈을 떠서 이 세 식구를 보는 순간에 이 아이가 얼마나
조그만해지겠어요. 그 심리적으로 아주 위축되죠. 그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아주 조그맣게 그려서 얘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골디락스는 재빨리 2층에서 내려와서 이 집을 나와서 막 가죠. 그런데 말이에요. 가고 있는데 비가 막 내려요. 비가 내렸을까요? 비가 내려요. 네, 여기에 그래피티가 이렇게 그래피티 네,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풍선처럼 말풍선처럼 막 그려져 있죠.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말이라고 돼 있어서 말풍선 형태로 돼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진짜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아이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 문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나는 궁금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기 곰은 지금 이 얼굴이 굉장히 호기심 가지고 있는 눈이잖아요. 아까 골디락스가 자기 침대에서 자는 걸 바라볼 때도 엄마 아빠는 화를 냈지만 이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네, 똑같은 표정이네요. 자, 골디락스는 길을 갑니다. 뭐 어느 길인지 모르겠지만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비가 막 내려요. 근데 여기 창에 보면 뭐가 보여요? 늑대가, 그 다음에 마녀가, 거인이 있어요. 그럼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막 비가 막 거인이 나왔다 이럴 때는 더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해가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걷다가 탁 정면을 바라보죠. 그리고는 막 뛰기 시작했어요. 햇빛 속으로. 네. 빛 속으로 간다는 건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얘기하죠. 희망적이다. 그래서 막 아이가 뛰어가요. 드디어 엄마를 만났어요. 네. 골디락스도 금발이고 엄마도 금발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옷도 아까는 모노톤으로 해가지고 검은빛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황금빛을 주는 거는 두 사람이 지금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 네. 그 다음에 마음이 풍요로워졌다 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림을 위에는 작은 그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그림으로 하여서 이렇게 화면 가득 이렇게 나온 것은 두 사람 다 소통이 되었다. 그 다음에 굉장히 행복하다 하는 것을 큰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골디락스 앤 쓰리 베어스에 대한 패러디입니다. 그 패러디 작품을 이야기를 갖다가 골디락스 관점의 이야기하고 곰새마리 관점의 이야기 두 이야기로 나누었어요. 나누어 가지고 각각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네, 아기 곰이 말을 하죠.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 같은 이야기로 들어가죠. 하나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이야기가 결론을 맺습니다. 네, 이렇게 그 하나의 관점만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어 가던 것이 이전에 모더니즘 시대의 이야기였다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넘어와서 포스트 모던 그림책에서는 다선형 이야기가 하나가 아니라 다선형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에 대한 패러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게 포스트 모던 그림책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 그림책 어떠셨어요? 저는 맨 처음에 이 그림책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네. 네, 다음 주에는 제가 또 더 재밌는 이야기책으로 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